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도의원을 모시고 의정활동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의원과 부천을 지역구로 둔 이재영 의원 나란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님께서는 재선이시고 거의 도의회 6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소회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재선을 하면서 좀 그 초선 때하고 좀 달라진 걸 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뭐냐면 6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좀 넓어졌다. 네.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 쪽 분과에 있었는데 이제 상임위도 건설 쪽으로 옮기고 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옮기게 했는데 아무래도 보는 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 이제 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과 또 의원 간의 소통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서 의정 활동이 좀 더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좀 하기 수월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활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규영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교육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신설된 상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금 AI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 내용을 보면 AI국이 있고요. 미래성장산업국 그리고 국제협력 교류 관련국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미래산업과 현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 등 그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이기도 하면서 현재 산업에 대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그 제조업 지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입니다. 네. 이 상임위 활동도 하시고 또 6년 동안 하시면서 조금 더 시야도 넓어지셨다고 했는데 또 그동안 많은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전반기에도 그렇고 가장 뭐 보람 있었던 조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선 11기 들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12건입니다. 제가 예. 좀 많이 한 편이었긴 한데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안전에 관련한 조례가 지금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던 조례는 이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은 우리가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출동할 때 신호 대기에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응급 재난 차량이 대응하기 차량이 출동을 하게 되면 신호가 목적지에 따라서 연동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신호 시스템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도가 먼저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기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앞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정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KH관리 사무조사 그 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지연이 됐지만 양당 간에 또 의원들 간에 양보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또 이제 그 증인 그 채택권에는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당 의원들의 지향점이 다르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해당 그 특위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과 또 양당과 협의 않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버린다 그러면은 특위 자체가 그냥 특정 정당의 정치적 지향 목표만 갖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쪽 당이 됐든 간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왕 그 협의가 그 완결된 만큼 순탄하게 좀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든가 또는 사실 의혹을 갖다 밝혀내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는 첫 번째 목표는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좀 더 빨리 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냐 그리고 또 경기도와 고양시의 보석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활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지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지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동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다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골드라인 혼잡 문제는 뭐 여러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30일 날 최종 5편성 심량이 모두 증차가 완료됐습니다. 3분 30초대에서 2분 30초대까지 이제 단축이 됐거든요. 배차 간격이.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감에서 이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인데 연도별로면 20년부터 27년, 24년 올해까지 보면 200%가 모두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가 계속 넘고 있고 이 200%가 넘는다는 거는 정원이 100일 때 200 이상 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압사의 위험도 있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역시나 5호선의 조기 개통, 연장이겠죠. 그리고 서부광역급행철도의 연장.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 지역이나 검단 지역에 인천 서구 지역의 교통난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 다행히 최근에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직결 방식 환승을 두고서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부나 대광의 공식 입장이 그런 뭐 환승 문제나 직결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민간업체가 민자 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한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탔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골드라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골드라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경량전철 지하화되고 그리고 두량으로 그리고 환승하게 됐는지 역사를 따져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환승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때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LH공사라든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 두량짜리도 김포시는 감당을 못해서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도 계속 계신 거죠. 근데 과거를 반면교사 삼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적 실패를 다시 또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이 평면 환승 방안 고려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럼 관련 논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골드라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평면 환승 반칙이죠. 그러니까 그 5호선도 아니고 9호선도 아니고 별도의 전철이거든요. 만약에 평면 환승으로 또 다시 검토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다른 전기 신호 시스템, 다른 열차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무인으로 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른 열차예요. 그러면 따로 또 열차를 새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노선의 열차, 그 노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경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위원회와 건설교통위에서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발전이라든가 또 교통난 해소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자녀 기간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로 확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재용 의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선거 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면서 다녔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네에서 동생 같고 옆집 친구 같은 그렇게 친근하고 편한 도의원이 되면서 좀 더 도민들과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